네, 안녕하세요. 오늘 원버 줌 강의를 하게 된 강사 김경련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버지수 활용으로 원버지수방 닉네임 경련포 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 김경련입니다. 지금 화면이 뒤로 넘어가지 않아서 잠시만요. 페이지가 너무 화면이 넘어가지 않아서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트레이딩을 어, 어, 지금 구전부터 하고 있었던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도 지금 본업을 하면서 같이 트레이딩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으로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강사로 나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늘어나는 시크릿을 지금부터 저만의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5월에 어, 시작을 해서 많이 공부를 했고, 그동안에 손절도 당하고 청산도 많이 당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분석하고 대응하고 원칙을 세워가면서 즐겁게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급등락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 매매하기가 많이 힘들고, 어떤 코인을 해야 될지 막연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FOC를 통해서, 우리가 개미가 아닌 세력이 되어서 세력으로 움직였으면 좋겠고, FOC 같은 경우는 매시간 코인 시세를 미리 예측하는 딥러닝이잖아요. 그래서 인工지능이 원본 스코어를 구독해서 우리 원본만의 세 가지 특별한 시그널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은 오토보 4.0이라는 자동으로 포지션을 진입해주는 AI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토버 4.0은 롱숏 포지션을 자동으로 진입할 수 있죠. 그리고 바이낸스 계정에서 최소 금액으로 우리 정찰병이라고 하죠. 정찰병이 미리 정찰을 해서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는 거예요. 어, 매수는 해주지만 매도는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각자의 기본 원칙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레버리지랑 추가 자산 투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익절, 손절 퍼센트도 자유롭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입 포지션은 개수에 따라 내가 원하는 만큼 3개, 6개, 10개 이렇게까지 자유롭게 설정을 가능하고요. 우리 수면 매매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온, 오프 기능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토봇을 사용하면 편리해서 신경이 덜 쓰이신다는 분도 있고 수익률이 좋고 청산율이 낮다. 그래서 일솔레이트로 하기 때문에 격리를 하기 때문에 청산율이 낮고 어, 욕심이 나지 않는다라는 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인 시세의 동향과 세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원본 지수잖아요. 그래서 이 시그널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3가지로 얘기해 드린다면 스코어 점수, 교차와 이격, 6.4 시그널이라는 3가지의 큰 시그널이 있어요. 자, 스코어 점수는 우리 지금 바뀐 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바뀌었죠. 예전의 사이트로요. 그래서 맨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가장 많이 변동한 스코어부터 차례대로 있어요. 그리고 매 시간 변하기 때문에 7시 5분, 지금은 8시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8시 5분이 현재 스코어를 나타내고요. 전 스코어는 1시간 전인 7시 5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전 스코어, 전 시세, 현재 스코어, 현재 시세, 그리고 변동 스코어, 변동 시세 이렇게 차트까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있고요. 가장 많이 상승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많이 하락한 것 순서대로 서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차트를 보고 저는 주로 위에 5개, 그리고 가장 많이 하락한 아래 5개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보고 있는 편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전 스코어라고 해서 점수로 표기화되어 있죠. 그래서 점수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플러스 250점에 가까워지면 고점에 가깝고 마이너스 250점 이하일 경우에는 저점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팔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면 큰 수익이 난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점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차트를 열어보면 이 빨간색 선은 시세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파란색 선은 원본 지수, 우리 매 시간마다 알려주는 세력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거죠, 미리. 자, 그래서 이 점수를 가지고, 메이커라는 코인으로 전 시세는 231점, 그리고 248점이라는 고점이 왔어요. 그러면 고점이 왔으니까 고점에서 사서 저점으로 내려갈 때 수익을 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879라는 시세가 나와서 그 시세에 맞춰가지고 수익을 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211점. 이거는 저점을 이용해서 수익을 낸 모습이죠. 저점으로 와서 실제로 차트를 열어보니 마이너스 240점에 가까워 왔고, 여기 오른쪽 편에 있는 시세에 맞춰서 비슷한 시점에 와서 이제 저점이니까 이제는 고점으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롱으로 수익을 낸 모습이고요. 시장이 좋을 때는 플러스 250점이 아닌 400점, 500점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마이너스 250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400 우리 지상과 지하가 더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시장의 흐름에 따라 맞춰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차와 이격이에요. 자, 시세가 빨강이 아래로 내려가고 원보 차트가 위로 올라갔을 경우 전 점수 대비 현 점수는 상승하고 전 시세 대비 현 시세는 하락한다고 나타냈어요.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고 이격이 벌어지죠. 자, 그런데 이때 플러스 20점에서 30점 이상인 거를 추천을 하고요. 우리 사이트에 보면 변동 점수에 빨강과 파랑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빨강과 파랑의 점수가 변화된 것들을 찾으시면 좋으시겠고 20점에서 30점 이상인 것을 찾아서 차트를
들어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고 이격이 벌어졌을 때, 아, 이제는 시세가 원보 차트를 따라 세력을 따라 움직일 거다라고 해서 시세가 오를 거라는 상반 교차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시세가 원보 차트를 따라올 확률은 70%, 원보 차트가 시세를 따라올 경우는 30%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바로 진입할 수도 있지만 교차가 더 많이 이격이 많이 커지고 난 다음에는 이격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진입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차와 이격 중에 확률이 더 높은 곳은 교차가 일어났을 때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응용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세와 원보 차트는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고 점점 이격이 벌어져요. 상반 교차가 일어나고 또는 하반 교차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고 전 점수 대비 현 점수가 가장 아래에 있을 때, 아, 이제는 내가 조금 진입을 해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시세와 원보 차트가 다시 만나는 지점이 정리 시그널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12시, 1시 이렇게 시간이 나타나져 있잖아요. 요즘에는 아카데미 방의 매니저님이 6시간 이후에 방향이 하락을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관망을 하셨다가 이격과 현 점수에서 좋은 지점이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바로 1시간 또는 하루, 일주일에 정리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때는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를 조금 배우셔가지고 내가 그 앞에 지지에 가까이 왔을 때 또는 저항에 가까이 왔을 때를 대응을 하셔가지고 그 가까이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격이 벌어졌죠. 이격이 벌어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원보지수와 스코어가 이렇게 만났을 때 아, 이제는 정리 시그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원봇의 공식표죠. 자, 수익을 많이 내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정말 고점 시그널 존, 그리고 저점 시그널 존에서 매수를 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누구는 수익을 적게 내고 수익을 많이 냈다는 거는 그만큼 저점이 시그널, 수익이 많이 나는 범위 안에 많이 이격이 벌어진 것을 찾아서 박스권 안에서 찾아서 거기 시그널 존에 진입을 했을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수익률이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는 공매도일 경우에는 저점 시그널에서 진입을 하시고 그리고 고점 시그널에서 꼭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가운데에서는 항상 기다렸다가 관망을 하셨다가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보지수와 스코어가 따라 움직이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아무리 점수가 좋더라도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 자, 이격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격이 벌어졌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망해야 되는 지점에 빨간색 우리 시세가 왔죠. 이때보다는 여기 밑에 아래에 있을 때 시그널 존에 있을 때 진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많이 상승한 곳에서는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관망을 하셨다가 다시 다른 코인을 찾으시는 게 훨씬 더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고 이격이 많이 박스권 안으로 많이 벌어졌을 때, 아, 이제는 상방 교차가 일어났구나. 이제는 시세가 시세가 원보 지수를 따라 움직이겠구나라고 해서 롱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박스권 안에 이격이 벌어졌고 이제는 하방으로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숏으로 매매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여기 있는 사이트가 바뀌었지만, 현재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1일은 현물에 조금 더 가깝고, 2일은 선물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일 차트와 일주일 차트를 비교하셔서 같은 방향으로 흐를 경우에만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시그널, 원보 지수와 시세의 흐름이 반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일 경우에 제가 롱으로 수익을 낸 모습이고요. 차트와 제가 거래하고 있는,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의 흐름도 같은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4란 세력이 급격히 빠져나갔을 때 나오는 원본만의 특별한 스코어를 6.4라고 하는데, 시세가 상승 중에 발생한 6.4는 더 이상 세력이 가격을 끌어올리지 않겠다. 시세 하락 중에 발생한 6.4는 더 이상 세력이 가격을 끌어내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 스코어와 현재 스코어가 6.4, 6.4, 6.3, 6.4 이렇게도 안 되고 똑같이 6.4, 6.4가 나왔을 때 진입을 하시는 게 6.4 저희 원본만의 특별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세가 상승 중에 6.4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세력이 더 이상 끌어올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세력이 빠져나간 아래까지 이제 시세가 하락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반대로 시세가 하락하는 도중에 6.4가 나왔을 경우에는 더 이상 끌어내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세력이 빠져나간 위에까지 이제는 상승을 하겠구나라는 시그널로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요즘 6.4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반응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6.4는 대응을 잘 할 수 있을 분들, 초보자이신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고 혹시라도 하게 되실 경우에는 손실 지정은 필수로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차트에 보면 하락하는 중에 6.4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리고 앞에 지지로 여기 있는 원복 지수가 나타내주고 있죠. 지지까지 끌어올리고 이제는 하락하겠다라는 시그널이 나왔고 반대로 더 이상 끌어내리지 않겠다라고 하고 세력이 빠져나간 곳까지 끌어올린 고점 6.4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지지까지 끌어올리고 앞에 표시해 놓은 원버 스코어가 표시해 놓은 곳까지 끌어올리고 점점점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정리해야 되냐? 자, 6.4에서 6.2 또는 5.0 또는 7.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바뀌었을 때는 이제 6.4가 풀리고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매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보 6.4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여기에는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지만 어, 어중간하게 6.4가 나왔을 때는 수익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진입하는 걸 추천하지 않고요. 이렇게 아래 그림처럼 시세가 재력이 빠져나간 곳까지 올라가지 않고 다시 아래로 빠져나갔을 때는 위험하니까 이때는 진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6.4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계속 길게 가는 코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비트가 많이 상승을 하니까 6.4가 나왔지만 그 비트의 움직임에 따라 같이 세력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더라도 수익이 나고 있는 중이라도 어, 손실 지정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4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에는 이렇게 펀딩비가 붙더라고요. 펀딩은 현물과 선물에서 롱숏 보유자끼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불하는 보증금인데 이렇게 펀딩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75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숏 포지션으로 고려해서 숏이라고 생각했는데 숏이 아니라 롱으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펀딩비로 보증금이 빠져나가니까
여기 카운트다운 시간 안에 정리를 하시거나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진입했을 경우에는 그 진입하자마자 펀딩비가 지불하게 되므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 음, 펀딩비가 잘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메탈을 가지고 제가 수익을 낸 모습인데요. 여기에는 마이너스 1.9라는 펀딩비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2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아, 이제는 펀딩비가, 이런 높은 펀딩비가 나왔기 때문에, 아, 롱으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롱으로, 어, 수익을 낸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마찬가지 펀딩비 같은 경우도 매 시간 변동이 있어요.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입하기 전에 뭐 30분 단위나 1시간 단위로 먼저 기준을 하나를 잡고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1.9였는데 옆에 같은 날 매매한 거예요. 여기에는 마이너스 1.7이라고 해서 아, 여기도 펀딩비가 높구나라고 생각해서 롱으로 진입을 했는데 앞에 있는 상황이 어떤 펀딩비가 붙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변화된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롱으로 진입을 했다면 큰 손실을 받겠죠. 하지만 앞전에 내가 마이너스 1.9라는 펀딩비가 있었다라는 걸 알고 그 다음 이렇게 마이너스 1.7이라고 펀딩비가 조금 줄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롱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내려가는 펀딩비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진입하기 전에 아침 상황을 조금 캡처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의 방향과 이런 펀딩비가 진입해야 될 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진입하지 않고 펀딩비가 있는지, 펀딩비 변화는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캡처를 해놓은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자, 그래서 코인 거래하기 전에 꼭 주의해야 될 사항. 저희가 계속 말하고 또 말해도, 이거는 꼭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강사님들이. 자, 코인과 선물의 거래를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단어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거래 방법부터 익혀야 되겠죠. 그 거래소에. 그래서 거래 방법을 익히신 다음에 유튜브를 검색해서 10번 이상 다양한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달 실습 기간 동안에는 많은 연습을 하시고 최소 비용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작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수익이 크지도 않고 별 재미가 없다. 그러면 100만 원 넣으시고 그 100만 원 다 잃을 각오를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연습하는 기간이 있고, 그 시간 동안에는, 어, 많은 욕심과 멘탈이 세워지지 않고 기준이 없다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많아요. 어, 모든 이 코인을 시작하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들을 다 겪었고,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니까 꼭 이 말은 꼭 믿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유 자금으로 시작하시고, 레버리지는 5배 이상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금 비중은, 내가 시드를 얼마를 할 건지, 한 코인의 비중을 얼마를 사용할 건지를 꼭 기준을 세우셔서 10%를 사용할지, 20%를 사용할지, 그리고 코인 한 개를 잡을지, 두 개를 잡을지, 세 개를 잡을지, 너무 많은 욕심으로 많은 코인을 잡고 있을 때, 비트가 롱으로 가거나 숏으로 갔을 때, 한꺼번에 손절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 하나하나 손절을 하는 시간에 다 청산당하거나 아니면, 그쵸. 격리했던 것도 마저 다 손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빠른 시간에 종료를 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코인을 매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보자이신 분들은
하나, 두 개로 연습을 하시고 거기에 자신감이 조금 더 생기신다면 두 개, 세 개. 너무 많은 거. 저도 너무 많은 코인은 오히려 손절을 하거나 익절을 한 후 다시 새로운 코인을 진입을 하지 여러 개를 많이 하진 않아요. 특히 오토봇을 하더라도 10개 정도까지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6개도 좋은 시그널만 있는 것만 잡고 가지 너무 많게 진입하거나 들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5에서 20% 정도는 꼭 다른 다른 계정이나 현물 계정으로 빼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거 나 수익 벌었다고 자랑질 하면서 재밌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수면 매매, 음주 매매는 절대로 금지합니다. 저도, 수면으로 걸어놨다가 비트가 우리 수면 매매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되게 많이 움직임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저도 수면 매매를 걸어 놓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리고 손실 지정을 꼭 하고 수면 매매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정리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나만의 거래 원칙을 정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나만의 거래 원칙, 그리고 나와의 싸움에서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거래를 하나씩 하나씩 본다면, 이제 해본다면, 어, 선물 거래에서는 조급함이 있으면 오히려 더 물리거나 손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다릴 자신이 없다, 관망을 한 자신이 없다, 그런 분들은 선물을 추천하지 않아요. 오히려 현물에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음, 내가 선물과 맞지 않으면 현물로 거래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현물과 선물 거래의 원칙은 매수 금액을 잊어야 돼요. 그리고 꼭 손실 지정을 하셔야 되고 내 재산 2배 이상은 하지 않아야 돼요. 내 재산 2배 이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갑자기 청산 30% 이상의 빔을 쏘게 되면 내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내가 거기 손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손실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재산은 많이 또 손실이 나고 청산을 당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 나의 멘탈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하기 싫어지고 아 이거 원본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재산 2배는 하지 않고 내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시드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어, 수익을 내기보다는 내 재산을 손실을 나지 않고 내 재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달러 베이스로 바꿔놓으시는 걸 추천하고 숏은 70%, 롱은 30%로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롱은 아주 좋은 시그널이 좋은 코인 하나만 들고 가셨으면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매일 시황보기라고 해서 찰리 브라운이라든지 코인 블라블라 이런 시황들을 매일 보시고 요즘은 음, FOC 우리 아카데미에서 매니저님이 많은 시황을 많이 알려주시죠. 그런 것도 놓치지 마시고 매번 올라오실 때마다 잘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손실 지정을 하지 않았을 때와 손실 지정을 했을 때를 비교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물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어, 현물을 1,000원으로 매수를 했다. 그래서 손실 지정을 내가 900원에 지정을 하고 나는 손실 지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한 개 한 개의 1,000원, 1,000원은 코인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900원에 내가 손실 지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손실 지정을 한 사람은 한 개의 코인을 사실 수 있고 900원이라는 수익을 900원이라는 시드를 가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손실 미지정한 사람도 마찬가지 한 개로 해서 900원. 하지만 내가 금액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300원으로 이제 살 수 있어요. 300원으로 이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럴 경우 손실 지정을 한 사람은 900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3개를 사실 수가 있고 코인 3개를 근데 손실 지정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한 개밖에 살 수 없겠죠.
300원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600원이라는 시드의 가격이 되었어요. 그럴 경우 손실 지정을 한 사람은 900원이라는 시드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있기 때문에 3개, 3개가 아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800원이라는 금액을 시드를 얻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손실 미지정한 사람은 한 개밖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손실 지정을 꼭 하셔야 되고 매수 금액을 읽고 오히려 금액보다는 우리가 환불해서 금액이 올랐을 때 내가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금액을 읽고 내가 수량을 늘려가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차후에는 더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손실 지정은 꼭 필수가 되셔야 되고 매수 금액을 잊어라는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에서 고모님에게 들은 이 거래 원칙. 그래서 한 번 더 저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자, 현물에서도 마찬가지로 손실 지정하는 방법. 여기 매도에 가면 예약을 하시고 주문가, 감시가를 지정하셔서 예약 매도를 하면 이게 바로 손실 지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현물에 보면 마이너스 80%, 60%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왜 이만큼 많이 물려있는 이유는 바로 손실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 또한 손실 지정이 뭐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바로 손실 지정. 아주 쉽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 현물로도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진입을 해서 코인을 매도를 한다면 우리 현물에서도 업비트에 가셔서 어떤 코인이 호재가 있는지 오늘은 우리 대장주 코인들이 상방인지 하방인지를 관찰을 하시고 음, 저는 바이낸스 거래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도 어떤 코인들이 오늘 방향이 어떤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24 체인지를 눌러서 등락폭을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어요. 똑같이 다 빨간불이지만 여기에 퍼센테이지가 1시간 후에 내가 봤을 때 이런 변동이 있다면 이거는 똑같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 변동하는 거에 따라 하락이 될 수도 있고 상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를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캡처를 해놔요. 그리고 업비트도 마찬가지고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 어, 9시 기준으로 해서 일본 데이터가 다시 세팅이 되죠. 그래서 저는 9시 이후에 조금 진입을 하고 있고요. 진입을 바로 하기보다는 조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30분이나 1시간 후 관망을 한 다음에 그 흐름을 보고 움직여요. 어제 같은 경우에 어,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발표가 있었죠. 이벤트들이 있었죠. 그 이벤트가 있고 난 다음에 아침 9시 전이었지만 상승이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하락은 언제 되는지 흥보는 언제 될 건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좀 관망을 하셨다가 그 흐름이 변화되거나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고 진입을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너무 급하고 조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캡처를 하셔서 나의 하루 갤러리에 저장을 해놓고 나의 하루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 포지션을 진입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처음 이제 기초이신 분들, 거래 초보자이신 분들, 여기 빨간색이 누르면 코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인솔레이트와 격리와 교차로 음, 바꿔서 하실 수가 있으시고, 여기는 10배 레버리지를 바꾸고 사고 파는 거, 요게 다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손실을 못하면 다음에 복구해야 될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야 되죠. 그래서 빠른 손절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레버리지도 높이 했을 때와 내가 지정가와 시장가로 했을 경우에 어, 수수료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꼭 레버리지는 높게 하지 마시고 시장가보다는 지정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수수료로 많이 가져가는 것도 덜 하겠죠. 그리고 내가 레버리지는 절대로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시드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즘 많이 강사님들도 다 얘기하잖아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거는 습관화 하셔야지, 한꺼번에 많은 시드를 처음부터 진입을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라, 우리 개미 털기, 개미 꼬시기에, 개미 꼬시기에, 당하게 되죠. 그럴 때 내가 평단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 매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할 수 있게끔 시드는 남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10%를 쓸 거면 처음에 진입해야 될 거는 뭐 반만 쓴다든지 아니면 30%만 쓴다든지 그거를 나만의 기준을 조금 정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많이 손실이 났을 때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될지 또는 내가 탈출을 할 수 있을지 이거를 보실 때 내가 시드가 없다면 새롭게 추가 매수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시드는 충분히 조금은 남겨 놓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 시드를 50%, 2배 이상은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이런 이유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포지션을 진입을 하셨으면 이익 실현과 스탑로스는 반드시 지정을 하시고 매도를 할 때도 분할 매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00%를 할 건지 75%를 할 건지 50%, 25%를 할 건지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습관을 하시고 매매가 끝난 후에 또는 25% 정도는 남겨놓고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내가 진입한 것들은 어땠는지를 그런 걸 매매 일지를 적거나 이런 기록하는데 조금 사용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방향이 완전히 바뀌면 100%를 해야겠지만 방향이 완전히 흐름이 바뀌지 않고 조금 관찰하고 나의 확신이 조금 더 서기 위해서는 이런 조금은 남겨놓고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기초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해서 나의 매매가 맞는지 나의 확신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할 매도 매수하는 거. 자, 그리고 경제 이슈, 코인 호재가 있는지를 이런 코인 마켓캡 청산맵, 또 롱숏 비율, 그리고 호재 체크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요즘은 진짜 아카데미 단톡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호재와 경제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강추드리고 저는 인베스팅이라는 어플을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참고를 해서 쓰고 있고요. 며칠 전부터 우리 FOCC 어플에 들어가니까, 오토보 4.0 어플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코인에 대한, 호재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회사가 점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좋은 자료와 좋은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오토봇뿐만 아니라 우리 매매할 때 모든 전반에 사용하는 노하우인 것 같아요. 자, 지지선, 저항선. 아주 아주 중요하죠. 지지선은 시세가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는데 이거를 지지라고 하죠. 그래서 지지가 될 수도 있고 시세가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 상승을 멈추고 조정을 받는데 이거를 저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항이 될 수도 있고 같은 위치에서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지지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이렇게 선을 그어서 지지와 저항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분들은 손실 지정을 어디에 하세요?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계세요. 몇 퍼센트로 하는지. 그거는 그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지에 벗어났는지 또는 저항에 벗어났는지 이 지지와 저항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에서 조금 더 벗어났을 때, 저항에서 조금 더 벗어났을 때, 그때가 손실 지정가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손실 지정가를 지정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선. 이거는 이제 제가 너무 강의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해서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지지 저항을 그려놓으면 훨씬 더 지지 저항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팔아야 되는지,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확률도 점점 더 높아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수익을 낸 모습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지지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겠구나라고 해서 숏으로 수익을 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추세선. 추세선은 지지와 저항대를 분석해가지고 차트 위에 대각선으로 그리는 모습이에요. 저는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 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피보나치, 뭐, 다른 그런 것들은 모르지만, 지지, 저항, 추세, 이거 가지고만으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직 코린이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오토봇이 아니라 원봇, 지지, 저항, 추세선, 이 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기초자분들은 꼭 이 세 개만이라도 꼭 배우셔가지고, 음, 수익을 내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도 추세를 이용해서 그리는 순서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대각선으로 그린 다음에 지지와 추세 안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여기 지지와 추세선이 만나는 곳. 그래서 추세선을 벗어났을 때, 이때가 이제 매도해야 될 방향이 바뀌는 타임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추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이제 추세선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매도를 해야겠구나 생각해서 수익을 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오토봇에 적용해서 사용하면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쌍봉이죠. 자, 오토가 빨리 진입을 했을 경우에 내가 이때 진입할 순간을 놓쳤다. 그리고 오토가 마이너스를 계속 향하고 있을 때, 이때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더라고요. 쌍봉이라는 하락하고 다시 재상승하는 봉우리가 또 만들어지는데 이때 다시 진입을 해도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쌍봉 조금 기다리셨다가 진입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바로 진입하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관망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기다림,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제가 1시간 봉을 이용해서 매매를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봉이 나왔고, 두 번째 봉이 나왔는데, 첫 번째 봉, 이 캔들 하나가 1시간이니까, 그 다음 캔들이 나오는 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시간에 걸쳐서 새로운 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 아주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빨리 진입을 하게 되면 많이 물리고 마이너스가 나서 그때는 정말 멘붕이 오죠. 그런데 그때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조금 다시 기다렸다가 다시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쌍봉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났던 정찰병이 마이너스 났던 거는 오히려 더 저는 팔아버리고 매도를 해버리고 다시 새롭게 더 좋은 타점에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저희 지금 수익률 좋은 강사님들 그리고 지금 수익률을 올리시는 분들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응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 쌍다운도 2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차트의 모양을 쌍바닥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번의 기회가 오고 또 한 번 기회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내가 기다리지 않고 관망한다면 오히려 더 손실을 하고 손절을 해버렸겠죠.
하지만 얼마 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고 와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거를 기다리는 것 또한 원봇을 보지 않는다면 원봇의 흐름이 롱이 아니다. 숏이다. 그러면 이거는 손절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원봇 1순위가 롱봇이에요. 원봇을 봤을 때 흐름이 롱이다. 그럴 경우에는 쌍다운으로 해서 진입을 하고 기다릴 수 있겠죠. 하지만 원봇을 보지 않는다면 이거 불안해서 못 잊죠. 오히려 더 손절을 빨리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봇의 흐름이 같은 롱일 경우에만 이렇게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롱 방향이어서 제가 같은 방향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더 기회가 왔을 때, 쌍봉으로 왔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수익을 낸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요즘 고모님의 아카데미 아주 핫하죠. 자리에 좌석이 없을 정도로, 바깥에서, 강의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핫하죠, 요즘. 그래서 이동평균선, 그리고 볼린저 밴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계속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고모님께서 RSI 거래량, 에 대한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돈 주고 학원비 내고도 배우기 힘든 부분까지 고모님께서 노하우들을 탈탈 털어서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일 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어떤 건지 더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 골든 크로스는 아래에서 위를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7일선, 그리고 21선, 61선이 세 개가 이렇게 만나는 곳. 골든 크로스라고 해서 상방으로 올라가는 아래에서 뚫고 올라가는 거. 그리고 데이드 크로스는 이렇게 만나는 곳, 다시 아래로 이렇게 만나는 곳, 여기가 데이드 크로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거, 아래로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볼린저 밴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같이 이동평균선에서 언제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꺾이고 각도가 변했을 때 조금 이제 하락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하락 반대로 흐름이 흐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RSI, 거래량, 이런 모든 보조지표, 그리고 우리가 원보 또한 100%의 확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70에서 80%의 확률이잖아요. 그런데 이 확률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이런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추세선, 지지저항인 것 같아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우시면 더 오히려 우리가 매매하는데 확률을 더 높이는 홀짝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무리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보지수 체크리스트 아주 중요한, 아주 매번 강조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비트코인 하방인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어, 업비트나 바이낸스 거래소에 가셔가지고 내가 거래하는 거래소에 가셔서 상방인지 하방인지 9시 전후로 꼭 들어가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전 점수, 현 점수 30점에서 50점 이상 차이가 나면 시세는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 교차가 일어나고 이격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정말 시그널이 좋은 시그널 존에 있는지 그리고 일봉과 주봉이 동일한지, 펀딩비는 이상이 없는지,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 이슈가 없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해당 코인 호재가 있는지도 체크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1, 2, 3위로 가장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코인에 저도 진입을 했을 경우에 많이 손실이 많더라고요. 그런 코인 가장 1위, 2위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언제까지 상승을 할지, 그리고 언제 행보를 하고 하락할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손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초보이신 분들은 많이 추천하지 않아요. 정말 안전하게 하락하는 걸 보고
속도는 안전하게 상승하는 걸 확실하게 보고 그리고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정말 손실 지정을 하시고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어, 보는 것들을 보면 여기 보면 점수를 보고요. 정말 지지 저항이 있나, 스코어가 알려준 곳까지 올라왔는지를 본 다음 박스권 안에 이격이 많이 벌어졌는지를 보고 거래소에 가서 지지와 저항 그리고 볼린저 밴더 이동 평균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확률을 높여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58점 점수를 확인을 하고 펀딩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죠. 6.4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들의 펀딩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고 이격이 많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앞에 스코어가 말한 곳까지 정말 하락을 했는지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거래소에 와서 볼린저 밴더나 이동평균선 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제가 여기 보면 또 점수를 이용해서 펀딩비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자, 이게 스코어가 지지 저항까지 왔는지를 시세가 지지 저항이 있는 곳까지 왔는지 확인하고 교차가 일어나고 박스권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졌는지 확인 후 거래소에 들어가서 지지 저항을 그리고 이동 평균선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하신다면 정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점수를 확인하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교차가 일어났죠. 그리고 마이너스 200 저점에 왔어요. 그리고 시그널 존까지 왔어요. 하지만 이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럴 경우 한 가지 이상이 있을 경우에 특히나 이런 이격이 많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0.04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점수 곱하기 수익률이. 그런데 이 이격으로는 충분한 수익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거는 오토봇이 잡은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주는 것들은 다 오토봇이 잡은 건데 이렇게 수익이 많지 않은 것도 오토봇이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실제로 들어가셔서 내가 차트를 봐야겠죠. 확인을 해야겠죠. 무조건 오토봇만 믿고 있으면 안 되시고 내가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분석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도 짧게 아주 수익을 내고 매매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진입을 하지 않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넘쳐나는 수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하신다면, 터득을 하신다면 대물림 할 수 있는 아주 큰 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큰 금액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거는 투기도 아니잖아요. 조금씩 배워가지고 나의 환경, 나의 그릇에 맞게끔 천천히 배우고 쌓아가신다면 이렇게 수익률 얼마든지 내실 수가 있어요. 평생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복리로 이어간다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지 않으실까요? 저는 요즘 너무너무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매매를 하고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걸 보면 저도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강사님들 줌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그리고 고모님이 하시는 아카데미 많이 참석하셔서 더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 똑같은 강의를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은 강의할 수 있도록 더 또한 성장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오토봇 4.0 그리고 수동매매는 매 시간 해야 되는 노동 수익이잖아요. 그쵸? 매 시간 분석해야 되고 봐야 되고 그쵸?
그런데 오토보 5.0이 나오면 인세 수익이에요. 그쵸? 재산 소득이죠. 그래서 오토보 5.0이 나올 때까지 우리 열심히 어, 매매하셔가지고 시드 많이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토봇 5.0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셔서 안정적인 수익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 다 공투하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짧게 받겠습니다. 저는 오토보 손절은, 어, 어, 익, 익절은 20%, 손절은 10% 했어요. 그리고 레버리지는 1이고요. 그렇게 해서 정찰병으로 해놨다가 아까 손절은 제가 지지와 저항에 맞춰가지고 지지에서 벗어나고 저항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설정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정찰병을 보내고 다시 저는 항상 재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손절을 지지 저항을 그어놓고 거기 맞는 시세에 맞춰가지고 손실 지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조금 안 좋은 단점이 오토봇이 예약을 해놓으면 그 예약한 것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음, 10분 이후 10분 전에는 예약을 했을 경우에 그게 삭제가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래서 10분 이후에 그 손실 지정을 다시 하게 되면 자동으로 1시간 정도는 그 예약을 해놓은 곳까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관찰하셔서 손실 지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손실 지정을 몇 프로 하는 거는 초보래요. 고수들은 진짜 지지 저항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걸어 놓는 게 고수라고 해요. 그래서 지지 저항 꼭 배우셔서 지지 저항에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여기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 시드 많이 복리로,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